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랑 어도비 서브스텐스라는 3D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트, 포토샵을 어떻게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웹툰이나 혹은 그 외에 크리에이터 같은 컨텐츠들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기술이에요. 10월 11일 이후에 나온 기술들이고 어떤 것들은 지난주에 나온 기술들도 있어서 아마 접해보지 못한 것도 있고 혹은 저희가 베타 버전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어도비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혹은 뭐 미드저니, 달리 3 뭐 이런 것들 이미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사용 방법하고 같은데 어도비는 조금 더 특별함이 있어요. 어도비는 가지고 있는 편집 기술과 그다음에 벡터를 생성해내는 그 기술을 이번에 출시를 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firefly.adobe.com에 접속하셔서 위에 이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무료 버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제는 생성형 크레딧이라고 해서 크레딧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인 경우에는 25개의 크레딧을 생성을 하실 수 있고 구독을 하게 되면 1000개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크레딧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사용을 해 보시면서 이후에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new.express.adobe.c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제품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 데스크탑 앱을 써보셨을 텐데 이때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게 열기로 되어 있으실 거고 요거 사용해 볼 거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원래 베타 버전만 지금은 현재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기능이 그 기능이 여기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터, 샘플러, 스테이저라는 세 개의 제품군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군을 실행시켜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우선 로그인이 되시면 제가 가볍게 PT를 하려고 했는데 제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지금 옮기는 중이어서 우선 실습 먼저 하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앉아서 해야 되는군요. 네. 어도비 생성형 AI 이름은 이번에 출시할 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었어요. 제너레이티브 AI는 이제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LLM, 구글 LLM이라는 거대 언어로 이제는 모든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건 그림, 이미지, 영상, 보이스, 소리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는 3D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어도비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텍스트를 이미지로라는, 그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 그리고 텍스트 효과, 그다음에 리컬러 아트워크 정도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고 이후에 3D를 혹은 이미지로 바꾸거나 이미지를 3D로 바꿔서 웹툰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 있게 손쉽게 만드실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 이게 10월 11일 날 발표되어진 것 중에 이제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2가 베타 버전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들을 생성해 내실 수가 있어요. 왼쪽은 10월 11일 이전에 출시된 것들로 생성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같이 함께 해보실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혹은 어떤 묘사되는 피사체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예,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도비는 생성형 AI의 아주 가장 큰 문제점이 저작권이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이슈 없이 해결이 되게끔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게끔 되는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PT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어도비는 어도비 스톡점 어도비닷컴이라고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가볼까요? 이 스톡점 어도비닷컴에 보면 3억 개 정도의 에셋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셋을 생성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AI와 같이 컨텐츠를 생성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 워크플로우가 될 거예요. 기업들은 지금 많이들 도입을 하고 계시고 테스트, TFT 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툴로 우리가 도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셋을 이용해서 그다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에셋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다른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에셋들도 학습을 시켜요. 근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스톡점 어도비닷컴에 3억 개 되는 고퀄리티 이 에셋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슈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작자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생성을 하면 여러분들은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성자들이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PT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에셋들을 학습해서 나오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 사진 부분을 눌러서 요 사진을 가지고 생성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진들마다 전부 다 들어가 보면은 눌러볼게요, 제가. 이 사진을 올리기 위한 이런 태그가 있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에서 만들면 훨씬 더 원하는 이미지들이나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스톡을 학습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잠깐 요거를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톡저 어도비닷컴에 가셔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파이어플라이나 익스프레스에 가셔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이제 마치 공기처럼 스며드는 기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생성형 AI를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개 로그인을 하시고 한번 먼저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나 웹툰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스케치를 이미지로 채색해주는 뭐 네이버 웹툰 AI 혹시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PT를 옮기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 PPT 자료를 보면 우리의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알아야, 그죠? 내가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바꿔서 컨텐츠를 빠르게 생산해낼지, 그걸 그리고 어떻게 저작권 피로서 내 거를 상업화로 이용을 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스케치에서 이미지로 라는 요 기능도 새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텍스트를 이미지로 라는 걸 먼저 써볼게요. 생성하기 눌러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보면 몇 가지 예시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소용돌이, 콘, 음식, 예술 이런 키워드로 만들어진 이 이미지예요. 이해되시죠? 혹은 뭐 밑에 볼수록 다 있죠. 그래서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이구아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2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됐냐면 여기에 패션 감각이 뛰어난 이구아나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운 받으셔도 되고 여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셔도 돼요. 기존의 미드전이나 그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그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한번 넣어 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모자쓴이라고 바꿔볼까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10월 11일, 9월 14일 이후부터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도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장이 완전 네이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머신 번역 정도의 그 내용으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모자를 쓴 이구아나가 나오는데 아트에
그 룩이기 때문에 지금 아트 스타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트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에 참조 이미지 갤러리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내가 원하는 룩의 사진들 있죠. 혹은 이미지들. 그 모드를 넣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돼요. 참조 이미지 갤러리라는 말 보이세요? 요거 눌러보세요. 눌러서, 나는 약간 이게 요런 3D적으로 이렇게 요런 이미지 룩으로 얘네들을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걔를 선택하시고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생성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모자 쓴 이구아나를 아까는 아트적인 스케치처럼 만들어줬지만 지금은 약간 제가 넣은 저 이미지를 참조해서 그 룩에 맞춰서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 보실 수 있죠. 퀄리티도 훨씬 좋아졌죠. 자, 이 중에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위에 상단에 보면은 내보내기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같은 방에서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한다 해도 모든 이미지가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생성했는데 다음에도 이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든다면 다운로드를 해서 보관을 하시는 방법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생성자예요. 생성자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저작권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저작권이 있다라는 뜻은, 다운로드 볼게요. 이 파일을 제가 이따가 포토샵에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 안에는 여러분들 이름과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뭘로 생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수정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CAI라고 하는데 컨텐츠 이니셔티브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누구누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저작권 이슈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원본 어떤 걸 사용했어. 이런 것들을 다 확인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가 제너레이티브 AI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고도화가 되고 나면 결국 나중에 메타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VR, AR 콘텐츠 시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빠르게 앞당긴 거죠. 그랬을 때 저작권 소송이나 이런 거에 이슈 없이 AR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도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서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에 열어서도 저장 없이도 거기서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왼쪽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예. 여기에 보면 생성형 채우기라는 말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제너레이티브 AI에는 없는 어도비는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눕기 따기 하듯이 뒤에 눕기 따기를 하고 마스킹 처리를 하고 뭐 블렌딩 효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포토샵이나 어떤 그 또 다른 제품에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은 보통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7, 80%는 만족을 하지만 결국 인간의 본질은 자기 경험을 담아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이미지든 그 영상에다가. 그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편집 눌러서 생성형 채우기로 바꿔볼까요? 원하는 이미지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그럼 화면이 좀 전환이 되죠. 자, 얘는 제너레이트 필이에요. 여러분들이 컨텐츠 어웨어 필 같은 기능 많이 들어보셨죠? 포토샵에서 너무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이 기능이 어도비 메인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날 어도비 맥스에서 발표를 할 때도 제너레이티브 필이 하나의 핵을 그었다,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잘하는 어떤 부분을 영역을 선택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 만약에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모자가 마음에 안 들고 여기다가 리본을 달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초록색 리본?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림의 룩에 맞춰서. 그러면 저기에 달릴 리본을 하나 생성을 해줘서 뒤에 마스킹 처리도 하고, 그쵸?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되시나요?
그래서 유지하기 누르면 요게 추가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뭐, 새 한 마리를 놓고 싶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 모양,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스톡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생성하면 잘 나오고, 거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영역을 선택해주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게 참새 같나요? 참새라고 적을 건데, 아, 앉아있는 새. 지금은 간단하게 적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3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장도 이해해서 예,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GPU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제대로 나오진 않았네요. 예, 제가 영역을 잘못 뒤쪽에 이게 가서 붙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역 선택이나 문장을 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서 가지고 오면 여기서 AI 투명성 제고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업적으로 안전해. 컨텐츠 자격 증명이 됐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겠어. 라는 뜻인 거예요. Yes 누르시면은 컨텐츠 자격 증명이 되는 파일을 여러분 소유로 가지고 오실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거를 뭐 웹툰에 혹은 뭐 영상에 혹은 뭐 스토리보드에 혹은 뭐 어떤 스톡 사이트에 업로드 하셔도 이건 저작권은 여러분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웹툰에 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고 하면 주인공은 한 명일 거잖아요. 유지가 되는 게 좋죠. 그럴 때는 그 누기따기한 이미지 하나를 업로드 하셔가지고 장면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파일이 다 옮겨졌는지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진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처음에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생성형 채우기를 바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생성형 채우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도 되고 이 기존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쵸? 요 예제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저는 뒷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고 얼굴을 흑인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얼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하세요. 그래서 흑인 흑인 남자로 할까요? 예, 흑인 남자라고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흑인 남자 얼굴로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고, 예, 아이고, 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쵸? 예. 여자 얼굴치고, 남자 얼굴치고 너무 작았나 봐요. 그래서 뭐 더 누르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체육, 이거 어디다 쓰나요?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력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만약에 쓰겠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제가 오기 전에 여기서 몇 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한복 디자이너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캠핑 한복과 스포츠 한복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든 이제 모델을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저는 뒷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뒷배경이 제거가 되겠죠. 뭐 이거는 어도비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뭐,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뭐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뒷배경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뒷배경을 채워줄 생성형 이미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채우기는 기존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뭔가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을 만든다고 하면 장면 장면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면을 제작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하는 걸 하나 고르셔가지고 유지하기 누르면 새로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만들었을 때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비 오는 날도 가능하겠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우리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2에서 이런 이미지들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밑에 아래쪽에 보면 분홍색 푹신한 재킷을 입은 사랑스러운 새끼 고양이가 일어서 이렇게 길게 적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툰의 한 장면을 만드신다 생각하면 길게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좀 깨졌네. 네, 잠시만요. 간단하게 이론적인 설명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티브 AI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만든 파이어플라이의 생성형 AI 이름은 파이어플라이다.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 이름은 파이어플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텐스라는 3D 패밀리가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 앱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그냥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건데, 얘는 재질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캡처링해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 페인터라고 해서 게임업계에서 많이 쓰는 재질 텍스처링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저라고 해서 가상 스튜디오까지 만들 수 있는 패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랑 어도비 제품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터치베이스나 이런 인터페이스 사용했다면 이제는 자연어로 대화하듯이 뭔가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검색 포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벤더사들이 넥스트 포탈을 탈환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의 바드 혹시 써보셨어요? 구글의 바드라고 해서 안 써보셨어요? 챗GPT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뭐 문서 다 생성을 해주는데 이미 구글에 붙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인가? 그래서 아마 바로 지금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클로바 X, 그다음에 카카오의 카카오 브레인, 리튼이라는 회사도 또 다른 서비스를 지금 이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새롭게 생성된 네이버 같은 회사인 거예요. 2000년도에 네이버 같은 회사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죠. 그리고 애플, 아마존, 근데 메타 아시죠? 인스타랑 페이스북 많이 하시니까 메타의 라마도 MS랑 같이 연합작전으로 지금 같이 코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MS 코파일럿 9월 26일 날 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AI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21년, 23년도에 이렇게 많은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가 생성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된 AI들 보시면 여기에 써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달리 유명하죠.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소스라서 유명하죠. 그리고 뭐 구글에서 내놓은 이마진 에디터, 그다음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까지 계속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라고 요즘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 편집 시장도 이제 많이 판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MS 뭐 탐색기 창에서 이미지 생성해주고 영상 뭐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하는 기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프리미어를 켜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트리밍 작업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우리가 기술을 좀 봐야겠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어디까지 왔고 AI는 어디까지 왔고 NFT는 어떻게 활용될 거고 VR, AR은 어떤 게 될지 3D 스캐닝 시장도 꽤 핫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보자면 어도비는 어도비 맥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개발자가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이런 그림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아래쪽에 보면 2D랑 3D를 손쉽게 뭐 포즈나 이런 것들을 그려서 스토리보드 같은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기능이 나올 거예요. 이게 영상까지 혹은 3D로 생성까지 다 해주는 건데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치 이미지 이 부분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인데 잘 안 되네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웹툰 AI 페인터라고 해서 스케치한 것만 여러분 거 올리시면 채색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순한 제스처만으로도 3D나 혹은 장면들을 생성을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엔비디아 캔버스 같은 게 나와 있죠. 이거 21년부터 나와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옴니버스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핫한 게 이제 3D 스캐닝 잠시만요. 이게 좀 느리네요.
아, 예. 화면이 멈췄어요. PPT가 좀 무거웠나 봐요. 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아, 2016 버전이구나. 그다음에 요것도 아시나요? 3D 스캐너 앱 써보셨어요? 전 써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차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가지고 있는 앱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쭉 스캐닝을 하면 3D 모델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델링. 이게 어도비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가 같이 써보실 샘플러라는 툴이고 앞에만 잠깐 보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360도 돌아가면서 저 가방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가방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써보실 수 있어요.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서브텐스 샘플러에다가 집어넣어서 3D 캡처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여기 좀 건너뛸게요. 가지고 오면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줘요. 물론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거는 UV메이로 뺄 수가 있고 재질 만들어서 다시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2D 디자이너 분들도 손쉽게 3D를 하실 수 있는 툴 기능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은 컨텐츠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타버스용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고 이제 아마도 멀티모달 AI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IT 업계에서는 핫하거든요. 제너레이티브 AI 다음에 SK부터 시작해서 메타도 마찬가지고 MS, 뭐 구글 다 어떤 시장에 뛰어들까요? 장비 시장이겠죠. 핸드폰을 대체할 만한 장비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저렇게 오큘러스 같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글래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를 가지고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스파크 AR을 많이 써보셨죠. 그래서 코딩 없이도 약간의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물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요것도 레이벤이라는 선글라스 회사거든요. 여기에서도 글래스를 만들었고 이미 이 글래스를 가지고 AR, VR 시장에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감을 만족할 만한 컨텐츠물을 계속 생산해 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뭐 이것도 AR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다 이런 기술들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제 쓰는 시대가 됐고 이거를 그럼 상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성형 AI 보는데 3분, 만드는데 15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파이어플라이로 신혼 네컷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저 주인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키딱에서 하나의 뭐 오브젝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뒤에 장면들은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해서 웹툰도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이용해서 중학생이나 대학생이 책을 낸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도비 건 아니고 챗GPT랑 미드저니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출판까지 갔어요. 자, 수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데도 이제 한 1분이면 마케팅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형 AI 공모전 엄청 많아졌죠. 내년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가지고 출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LM이 클라우드를 만났고 이 클라우드를 만나다 보니 이제 그 다음에 LLM 학습이 고도화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를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버나 뭐 인스타를 하는 뭐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 새롭게 나타날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코노미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 플랫폼이 메타가 될지 유튜브가 될지 어떤 게 될지 몰라요.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면 이제는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벡터를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익히셔야 되는 기술이고 제너레이티브 AI는 그냥 같이 가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내 친구인 것처럼.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뭐, 사회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이거 인공지능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 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새벽의 자리아라는 이 웹툰 만화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인정을 받았어요. 22년에.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웹툰은 다 저작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챗GPT가 스토리 써줬고, 그림은 제너레이티브 AI가 한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의류 브랜드 뭐 이런 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거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 US, UI도 마찬가지고 패션 쪽에서도 인공지능과 같이 협업하거나 올해 뉴욕에서는 아예 인공지능 패션쇼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의 그 플랫폼이 만든 의상으로만 하는 패션쇼 4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도비도 발빠르게 맥스에서 이런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출시를 했고 9월 14일 날 그리고 파이어플라이는 CC랑 이스프레스에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께 만나게 될 거고 지금 저희가 한 4월 달부터 베타 버전 뿌렸는데 3억 개의 컨텐츠물이 나왔대요. 자,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보면 5배, 지금 3억 개인데 5배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죠. 제너레이티브 AI로 만드는 수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벡터 모델링이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지 모델링은 생성뿐만 아니라 편집도 된다는 거 우리 방금 봤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간이나 본질에 약간 충실한 기능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이 기능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포토샵에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기능으로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쓰셨나요? 저는 94년부터 쓴 것 같아요. 포토샵을. 네. 그래서 벡터 모델이 나왔고 요거는 없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에 없어요. 유일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는 뭐냐면 어도비는 원래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젠 AI 이름이 파이어플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꽤 오래전부터 18년, 17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9월 14일 날 런칭을 했고 파이어플라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톡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스프레스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 25 버전 이상이면 사용하실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에 지금 피사체, 장면, 그다음에 아이콘, 패턴을 만드실 수 있는 벡터, 리얼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도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라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톡을 학습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컨텐츠 진입 이니셔티브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원작자는 누구고 그리고 생산자는 누군데 우리 이거 이렇게 다 기록을 해둬서 이 사람들 수익 배분을 좀 다르게 해주자. 이런 의미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도비는 자사 이미지로 만든 거 전부 다 전액 보상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편집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보통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우물도 넣고 싶고 여기에 날아가는 새도 넣고 싶고 이런 내 경험을 담고 싶은 거예요. 혹은 캠핑하는 텐트도 넣고 싶고 이럴 때는 편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편집 기술이 가능한 건 파이어플라이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텐스의 이 에코시스템에 있는 걸 같이 활용을 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파이어플라이 요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뭐 프리미어에서 타이틀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썸네일 작업할 때 타이틀을 만드시는 거를 어디서 하시냐면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해서 가져와서 프리미어에 넣거든요. 푸티지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텍스트 효과 한번 써보고 이스프레소로 넘어갈게요. 들어가 보시면 말 그대로 타이포를 만들 수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같은 거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파이어플라이라는 글자를 원하는 글자를 너무 뭐 영어가 더 이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생성하기 눌러볼게요. 뭐 다양한 색상의 양말로 만든 타이포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오면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바꾸실 수도 있고 여기를 투명하게 해서 생성하게 하면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타입 뭐
타이틀이나 자막이나 뭐 제목, 썸네일 제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해서 다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텍스트 이펙트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도비 익스프레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생성형 AI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컨텐츠, SNS에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소스부터 준비를 하죠. 뭐 사진 촬영을 하든 영상 촬영을 하든 촬영한 다음에 임포트해서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는 아예 무에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게 생성형 AI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안 써볼게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비디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가 굉장히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컷 편집도 하고 트레이닝 작업도 하잖아요. 그거를 굳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도 자막 다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 중에 저는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애니메이션 학과이기도 하고 에펙으로 2D 애니메이트 같은 거를 만드실 거잖아요. 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든 뭐 패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드실 텐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많이 임포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디오를 애니메이션 만들기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은 캐릭터, 배경, 크기를 고르실 수도 있고 뭐 릴스용으로 하겠다. 뭐 틱톡용으로 하겠다. 혹은 인스타용으로 하겠다. 유튜브용으로 하겠다. 고르실 수 있어요. 사이즈. 그리고 배경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학교 사진을 찍었지만 옮길 시간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 뒷배경 사진들은 원하는 대로 업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는 가을 시즌 요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캐릭터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려서 익스포트 하시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업로드 기능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사람으로 할까요? 여기서 캐릭터를 그냥 고르실 수 있거든요. 고르시고 녹음을 하면 이 녹음 보이스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한번 이 소리가 임포트가 될까요? 여기 지금 각자 PC가? 안 돼요. 예, 제 것도 되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순천향 대학교에 와서 오디오로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오디오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 업로드된 오디오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눈, 그다음에 손, 이 바디 전부 다 이미 캡처링 된 거에 립싱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립싱크가 정상적으로 되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툴이 있어요. 요거예요. 요 기능의 일부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바디 캡처, 모션 캡처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얼굴까지. 또 요거를 쓰는 건데 플레이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자, 이거 에펙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자, 뒤로 와서 난 얘가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면, 좀 발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로 해볼까요? 발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캐릭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에 가면은 방법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 캐릭터를 만들어서도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노트북 가지고 실습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녹음은 한 번을 한 거지만 캐릭터는 무한대로, 그다음에 배경은 무한대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선한 좀 더 활발하네요, 얘는. 아, 네. 나름 귀여워요. 그래서 다운로드하면 MP4 파일 혹은 4K 파일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그 다음 뭐 프리미어나 가지고 오셔서 다음 영상에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오디오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기능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서 자 보세요. 얘는 어떤 거냐면 PSD 파일이에요. PSD 파일이라는 건 레이어가 있다는 뜻인 거죠.
PSD 파일 그대로를 이스프레스에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흑요석 디자이너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랑 학교 동문이에요. 같이 세미나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복 디자이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한복 쪽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린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그림 전부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 레이어가 그대로 이 이스프레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애니메이션을 주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거를 에펙으로 가져가서 그 오브제 하나만 따서 그 애니메이션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프레스에 에펙에서 사용할 만한 프리셋 애니메이션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도비가 이번에 10월 11일 날 발표할 때도 이제 에펙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 있는 얼굴에다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제가 일단 두둥실 줬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두둥실 효과를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아래쪽에 영상으로 만들어지죠. 좀 무섭나요? 두둥실 효과가 있고 좀 더 강도를 높이면 좀 크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뭐 옛날 구름에다가 주고 싶어 애니메이션을 구름 주고 밖에서 뭐 번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거 만들어서 빠르게 컨텐츠 소비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키프레임 작업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업데이트돼서 추가될 예정이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의 기능들은 눌러보면 이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계속 출시될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에펙에서 사용하는 프리셋 거의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루트브러시 뭐 이런 것들 기능 외에는 웬만한 건 여기 익스프레스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면 MP4 파일로 다운로드나 뭐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PSD 파일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토샵이 없어도 디자인 수정 작업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혹은 디자이너와 기획자, 마케터들이 코워크하거나 협업할 때 이 정도로는 리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나 인스타에다 올리고 싶다 그럼 공유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인스타 혹은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 뭐 틱톡 여기에 한꺼번에 올리실 수 있어요. 내가 5시까지 수업인데 오늘 5시 반드시 컨텐츠물을 올려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럼 여기다 예약을 거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포토샵 설치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보세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3D랑 같이 어떻게 연동해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좀 밑에 있는 이런 그림들도 마찬가지죠. 실사 사진하고 혹은 장소하고 2D 캐릭터하고 같이 합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2D 캐릭터만 있으면 뒤에 거는 얼마든지 제너레이티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에요. 그냥 뉴 하나 열어볼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냥 뉴 사이즈 상관없어요. 열어보세요. 혹은 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예제 파일로 저는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사진을 가져오셔도 돼요. 사진 갖고 오셨나요? 혹은 뭐 그냥 무에서 시작하셔서 생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U에서 아무거나 하나 열고 여기에서 생성형 AR을 써볼 텐데 이게 잠깐만요. 버전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25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러도 마찬가지인가? 제가 여기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PT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토샵은 25 버전 이상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27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지금 제가 하려는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는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열어볼게요. 포토샵은 어떠냐면, 아까 우리가 생성형 AI 여기서 써봤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요,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죄송해요. 이거는 파이어플라이이고,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볼게요. 소리 나가나요? 요거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바가 하나 뜰 거예요. 25 버전 이상부터는. 그럼 거기에다가 정글이라고 치면 정글 이미지를 아까 생성형 AI처럼 세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영역 부분에다가 뭐 입김, 구성원 입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사진을 가져다가 합성하는 우리 컴포지션 하는 게 거의 주된 역할이잖아요. 포토샵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채울 영역을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쓰는 게 포토샵에서의 기능이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7월 달에도 쓸 수 있었고 뭐 지속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으니까 일러는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러는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우선은 제 일러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텍스트 이미지는 그 비트맵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능이거든요. 컨트롤 Y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리얼 벡터예요. 그렇죠? 패스가 다 있고 패스 수정 다 가능한 리얼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서브젝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콘 같은 거 생성해서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가실 수도 있고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에 이 옷의 패턴을 이렇게 그려놨죠. 네. 제 PC가 아니어서 좀, 예, 버벅거리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씬 작업도 가능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나, 혹은 장면이나, 아이콘이나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이 패턴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뒤에 시간에는 3D 재질 만들어서 넘겨서 텍스처링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먼저 뭘 할 수 있냐고 있냐면 서브젝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창에 보면 텍스트를 벡터 그래픽으로라는 요 패널이 나올 거예요. 나와요? 그러면 피사체, 장면, 아이콘, 패턴 만들 수 있다고 나오죠. 요 패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서 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이게 바가 나와요. 포토샵처럼.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성하겠다 하면 제목, 장면, 아이콘 패턴을 골라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들어갔네요. 잠시만요. 창조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영역에 나는 뭘 넣고 싶어라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캠핑 자동차를 하나 만들고 있어. 생성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 생성하는 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동의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장면에 어울리는 이 룩에 어울리는 캠핑카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쓰는 방법은 그냥 빈 화면에서 빈 아트보드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혹은 어떤 영역을 한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난 이걸로 하겠어라고 하면, 이렇게 캠핑카가 하나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되죠. 보물 없애고. 근데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룩도 맞춰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의 작업을 안 해도 되고, 자, 확대를 해보면, 자, 너무 복잡하군요, 뒤가. 예, 완전 팩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하나 이해되시죠? 되시나요? 지금 하고 계세요? 혹시? 일러스트레이터 켰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켜면 돼요. 포토샵은 지금 버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고, 포토샵 말고 일러에서 지금 서브젝 만드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석양이 지는 해변 서퍼 해가지고, 이렇게 서퍼 그림을 하나 생성을 해낸 거. 자, 그럼 두 번째로 아이콘도 한번 해볼까요? 피사체 말고 아이콘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선글라스 낀 고양이 이렇게 쳐볼까요, 저는? 우리 아까 아유, 못하네요. 그, 파이어플라이에서 썼던 방식 그대로 쓰는 건데, 프롬프트 형태로 쓰는 건데, 벡터가 생성이 된다는 게 고무적인 거죠. 자, 우리 어떤 아이콘 로고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스케치 작업하고, 갖고 와서 이미지 트레이싱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패스 따주고, 다듬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아, 나 이 안경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패스 수정 가능하세요. 그죠? 다 패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정 가능한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저는 좋았던 게 이 패턴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옷의 재질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패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적당한 곳에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 영역에다가 여기를 패턴으로만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뭐, 버그 5개 위드 플라워 뭐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요거는 석양이 지는 서퍼. 뭐. 이번엔 그러면 귀여운 호랑이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귀여운 호랑이 얼굴로 만들어진 다양한 패턴들을 한 3가지 정도 출시를 보여주고 그중에 우리가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아이콘이나 피사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스와치 패널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귀엽나요? 완전 귀엽나? 네, 귀엽죠? 그럼 여기 누르고 여기 점점점 눌러보면 패턴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요 옷 부분 있죠? 여기에 이 패턴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그죠? 이렇게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스와치 패널에다가 색상 견본에다 바로 넣으실 수 있어요. 창에서 색상 견본 한번 꺼내 볼게요. 색상. 한글로 오랜만에 보니까 어렵네요. 색상, 예, 색상, 스와치. 한글로 뭘로 돼 있을까요? 음, 네, 모르겠어요. 패널 이름 모르겠네. 그래서 스와치 패널에다 넣을 수도 있고 패턴 편집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 우리 패턴 편집 하나씩 할 수 있는 원래 패턴 만들면 패턴 편집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하트인가요? 하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패턴은 버리고 싶어. 색을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바꾼 다음에 완료하시면 바뀐 패턴으로 사용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시인 작업까지 한번 하고 그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쉬었다가 서브텐스랑 같이 연동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장면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빈티지 카, 오너 하이웨이, 디저트 선셋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로 적어놨거든요. 이 문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성 누르면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장면 위에 내가 그렸거나 혹은 뭐 새롭게 생성한 아이콘이나 혹은 뭐 캐릭터들 그 벡터를 위에 얹어서 그다음 네스트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게 마음에 들면 요게 더 마음에 들어. 뭐 선택을 하시면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어떤 룩에 맞춰서 바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 룩에 맞춰, 요 색깔이나 요 룩에 맞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생성형 베타 누르신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스타일 피커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피커를 눌러서 요 스타일로 바꿔서 생성해줘. 아,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뭐 분홍색, 회색, 뭐 초록색 이렇게 섞여 있는 스타일 있죠. 그 스타일에 맞춰서 아래쪽에 있는 생성된 씬의 장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니컬러 아트웍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 기능을 쓰시면 좀 더 옵셔널하게 쓰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쁘진 않지만 위에 있는 룩하고 비슷하게 바뀌었죠. 그쵸? 마음에 아깝게 더 마음에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장면을 만드실 수 있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뒤에 흰색이 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장면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생성형 AI 텍스트 벡터라는 기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러에서 3D로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1학년이라 모르는군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 예를 들어 글씨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였나? 뭐 이런 일러 파일 이미지도 좋아요.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뭐야? 요건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어저께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서 받은 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러 파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3D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러에서 3D로 만든다는 의미는 3D 모델링을 한다는 뜻인 거고 이 모델링한 툴은 이따가 배울 서브스탄스에 같이 연동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 우리 네 여기에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방금 만든 패턴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재질감 같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요거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로고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글씨 써서 해도 되거든요. 글씨 쓸 수 있죠. 여기에.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좋고요. 글씨 모양이 좀 예뻐야 되는데 어 그쵸? 아무래도 글꼴을 많이 타니까 저는 그냥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할게요. 색깔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뭐 이 색깔로 할게요. 학교 색깔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글씨를 썼으면 창 중에 3D 및 재질이라는 창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3D 및 재질. 3D 및 재질. 창에 3D 및 재질. 찾으셨어요? 이걸 찾으셨으면 이 글씨 선택하신 다음에 이대로 부풀리기 하시면 돼요. 그럼 부풀리면 3D 파일이 됐어요. 그리고 양쪽 부풀리기 하면 이게 지금 돌려보면은 뒤에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쵸? 뒤에는 모델링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양쪽 부풀리기 하면 양쪽으로 부풀려진 3D 파일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뭐 물론 회전, 방향 뭐 이거 다 보실 수 있는데 위에 재질이라고 있어요. 재질 쪽에 가보면 어도비 서브스탄스 재질이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만든 패턴으로 대리석 재질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런 대리석 재질로도 바뀌게 되죠. 그렇죠? 조명을 주시면 좀 더 훨씬 더 조명을 주시면 훨씬 더 리얼하게 되고 그 중에 고품질로 출력하려면 이 레이스 트레이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렌더링을 광선 추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PC는 전부 다 그래픽 카드가 가능하더라고요. RTX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광선 추적 부분을 누른 다음에 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렌더링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좀 약간 PC가 느려지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3D 파일이 돼 있는 거고 이 3D 파일 된 거를 오브젝에 다시 돌아오셔서 아래쪽에 보면 3D 오브젝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오브젝에 가셔서 3D 오브젝 내보내기.
있나요? 예, 거기 가면 이렇게 파일들을 OBJ, USDA 이런 포맷 알아요? 3D 포맷 알아요? 예, GLTP 뭐 이런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테스트에 제 폴더에다가 OBJ 파일에다가 내보낼게요. 자,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여기에 3D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두 개가. 이 두 개의 파일은 이따가 이 스테이저에 열어서 여기에다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2D 이미지를 이렇게 3D로 만들어서 오브젝을 만들 수 있구나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글씨와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테스트 팩터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다 당연히 3D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3D로 만든 걸 앱팩으로 보내거나 지금 멈출게요. 스테이저로 보내거나 해서 어,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따라하지는 마시고 지금 만약에 새로 만들기를 했고 방도 우리가 만든 글씨 두 개 다 불러와 볼까요? 쉐이더에 문제가 있네. 네, 3D를 할 수 있을까? 네, 네.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방금 이제 그 일러에서 만든 파일을 그냥 가져와서 여기에 3D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또 다른 뭐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꿔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실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일러에서 어떻게 재질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기능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면 더 좋고요. 자, 이거는 목업 기능이라는 건데 목업 기능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엄청난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업 기능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다가 우리가 디자인 작업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쵸? 뭐 로고도 부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건 2D 이미지거든요. 2D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진 아무거나 갖고 오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갖고 오고 그다음에 어 요게 되려나? 요거로 한번 해볼까요? 만들어 놓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벡터죠. 얘는 비트맵이죠. 벡터를 요 로고로 사용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에 보면 목업 베타라고 있어요. 방법은 벡터 파일 하나 있으면 되고 이미지 파일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목업 베타에서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상자에다가 이 벡터 이미지를 붙이려면 여기를 왜곡을 주고 트랜스폼 하고 위치 잡고 이런 식으로 작업했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되네. 설치해 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면은 어떤 면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얘를 거기다 부착시킬 때는 이렇게 배치할 거야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와 벡터 파일만 있으면 되고 이 벡터 파일마저도 텍스트 투 벡터에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목업이라는 기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는 동안 스니핏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0월 11일 날 발표한 앞으로 이제 나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제너레이트 필은 아까 배웠잖아요. 그 기능이 이미 들어왔고 이제 이 기능이 영상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 기능이 곧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상이에요. 영상은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별로 다 하나하나 뭔가 수정을 한다는 거는 프레임별로 추적을 해서 뭔가 지우거나 채우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넥타이를 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이 선택한 영역에 타이라고 적었죠. 타이를 적었더니 이 몇 가지 제너레이션을 해줬죠. 그 중에 저는 이분은 이제 요 타이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영상이 아니라 정지된 부분에 타이가 딱 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능은 패스트필이라는 이 기능은 영상에다가 아예 적용을 해주는 이 기능이 곧 나올 예정이고요. 이것도 저는 괜찮았고 지금 보시는 이 목업 기능도 작년에 나왔던 기능인데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전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2D 스케치나 3D로 만들어진 포즈나 리깅 같은 작업들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앉는 자세,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D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고 2D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면 이런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죠. 쉽게. 그래서 원래는 스토리보드 같은 거 이것도 지금 보면 3D 파일의 리깅인데 2D 이미지를 2D 이미지를 배치해서 3D를 요 모양 포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능들도 지금 발표가 됐고 아마 나오겠죠. 그 중에 전 요것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기능이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소리가 나가나요? 소리 안 나오나? 이게 뭐냐면 다국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영상을 일본어로 처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일본어로. 그러면 일본어로 번역 작업을 해주는 거는 밑에 타이틀 작업들만 많이 하잖아요. 자막. 근데 얘는 아예 더빙을 해주는 거예요. 더빙. 그리고 또 언어를 107개 언어로. 어마어마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일본어로 말하는데 이런 언어들을 추가를 하고 바로 생성을 해내면 이 언어로 다 바꿔서 다시 말을 해줘요. 어마어마한 기능에 이것도 소리를 들어보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 일러의 이 목업 기능도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목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목업 눌러보면은 이미지를 평가해보고 메시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죠? 회전도 시킬 수 있고 크기 조절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붙였는데 난 옆에 여기다 갖다 넣고 싶어. 여기다 하고 싶어. 이 파우치에다 넣고 싶어. 뭐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한 디자인이 이 가방으로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뭐 프로토타입도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Alt 눌러서 복사하셔가지고 또 두 개가 다 복사됐네.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이 목업 기능이 들어왔는데 얘는 일러에 제가 보기엔 혁명이라고 봅니다. Alt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브랜딩 스티커 작업 같은 거 할 때 사실 이거 손작업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사실 작년에 발표됐던 기능인데 일러에 이번에 들어오고 아직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면 어마어마한 기능들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속도를 엄청나게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좀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하고 서브센스 교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만 더 하고 바꿀게요, 그러면. 자, 우선 파이어프라이로 생성하고 채우기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익스프레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비디오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오디오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능도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이렇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들거나 목업 기능을 쓰거나 3D로 만드는 이런 기능들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오브젝으로 내보내서 이런 스테이저 툴에다가 넣어서 어떤 장면을 또 다르게 애니메이션 구성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CC 안에 있는 모든 앱으로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혹시 지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그러니까 아까 생성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성한 거 아무거나 괜찮거든요. 생성한 요 파일 중에 이렇게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요거 가지고 같이 실습해 볼게요.
어디서 할 거냐면 익스프레스에서 할게요. 그래도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써봐야지 되니까 이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죠? 들어오면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SNS에 컨텐츠로 업로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컨텐츠를 시작하기 해가지고 이걸 갖고 와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 1080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인스타그램 용도로 해서 사진 사이즈가 그러니까 문서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다 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사이즈는 얼마든지 여기 크기 조정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이즈가 뭐 고정은 아니에요. 갖고 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새롭게 들어온 이 번역하기 기능을 할 거예요. 아까 더블더블더블가 어떤 거였죠? 일본어로 하는 거를 다국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 기능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 38개국 사람들한테 이 컨텐츠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추가 눌러서 글씨를 하나 적어볼까요? 모자스 고양이 적어볼까? 뭐 글씨는 사실 번역은 머신 번역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해서 저는 글씨를 적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 글씨로 다국어로 번역한 컨텐츠물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컨텐츠물을 10개면 10개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글씨 트랜스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위에 번역하기라는 말 보이세요? 번역하기?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글씨가 뭔지 감지를 해요. 한국어네? 라고 감지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언어를 고르세요. 나는 독일이랑 러시아랑 뭐 베트남이랑 뭐 영어랑 일본어,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 퍼블리싱 할 거야. 이런 나라에다가 그리고 복제미 번역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콘텐츠가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글씨, 폰트, 색깔, 모양 이런 거 다 바뀌어 있으면 한 번 작업에 다양한 콘텐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서브텐스 가지고 요거를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요거는 일러로 만든 패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3D의 재질로 텍스처링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오브제 다운받아서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국어로 이렇게 컨텐츠물을 만들면 컨텐츠 마케터 기획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다 없는 이미지였어요, 이거. 자, 요거 두 개 모델링하고 요거는 제너레이티브 한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로 다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따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더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하셔서 훌륭한 컨텐츠 생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서브텐스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써봐야 되는데. 잘안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다음에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 기능들을 좀 알려드렸었고, 그걸 활용을 해서 원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들어있는 서브텐스라는 제품군이 있어요. 원래 다른 회사 제품이었는데 어도비가 인수를 해서 2019년부터 계속해서 빌드업 해 나가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모델러, 샘플러, 디자이너, 페인터, 스테이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5가지 제품 중에 샘플러랑 페인터, 스테이저 정도를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 작업했었잖아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재질을 만드는 것들 실사 PBR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쪽에 화면 적어봤을 때 있다고 프레젠테이션 목표. 그게 뭐죠? 이건가요?
그런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2D 이미지나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 옷 사진 있죠? 옷이나 바닥 사진, 길 가다가 낙엽 사진.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실사 사진을 찍어서 이 실사 사진을 실제적인 3D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이 샘플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서브텐스는 실사적인 재현이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한 원단 가지고 와서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필터링 몇 개만으로도 3D 재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툴인데 그래서 3D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어떤 3D 재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PBR 기반이라는 혹시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어도비 서브스텐스는 PBR 기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 사진들에 대한 컬러나 화이트 정보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반응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원래는 PBR 기반이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명 조절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사처럼 나온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패션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만든 PT라서 패션 쪽에 가깝긴 한데 거의 워크플로우는 같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디테일한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필터링 기능을 배운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려드릴 거고 이제는 지금은 베타 버전이긴 한데 애프터 이펙트로 바로 익스포트 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어도비 에어로 써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그것까지 해서 에어로는 어떤 제품이냐면 이 어도비 CC 안에 보면은 이 에어로라는 증강현실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포토샵 이미지로도 바로 내보낼 수 있고 스테이저에서 바로 내보낼 수 있어서 어제 제가 어젠가 어제 아침에인가 하나 만들어 본 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음, 뭐 이런 거죠. 저희 사무실 앞인데 뭐 잘 안 이거 이상하네요. 예. 그냥 여기서 틀어야겠다, 그죠? 뭔가 비디오 파일이 이상하네요. 보면 요거 3D 파일로 음, 네, 제 맘대로 안 되네요. 요 PC가 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웹에다 띄워볼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빈백의 모델링은 그냥 에셋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고 거기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패턴 만들어서 재질 입힌 거고요. 거기 뭐 로고나 이런 거 놓은 다음에 에어로로 넣게 되면 인터랙션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A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인데 그게 원래 이 어도비 에어로라고 해서 들어있어요.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에셋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혹은 모델러로 간단하게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샘플러로 3D 재질 만들어서 페인터로 넘긴 다음에 텍스처링 하고 그리고 스테이저에서 가상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D 디자인 프로세스에 모델링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야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다양한 툴에서 모델링 한 걸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여기 꺼졌네. 이 3D 에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링 여러 가지들을 그냥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재질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거나 3D 커뮤니티 에셋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올린 건데 일러로 만들어서 동백꽃을 만들어서 아까 만들어 거 보여드렸죠? 만들어서 만든 거 바로 업로드하면 뭐 한 2주 됐는데 400명 정도 받았죠. 그리고 저는 한복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한복 원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한 2달 전에 올렸나? 일단 한 1100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리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올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누군가 다운받으면 다운로드 피가 저에게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3D 재질 같은 것도 혹은 모델링 된 것들도 여기다 다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커뮤니티 에셋에다가.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믹사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리깅 같은 것들 하실 때 여기서 많이 가져다 쓰시죠, 액션들. FBX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만들어서 뭐 이런 애니메이션 좋다 그럼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파일을 여기 캐릭터 크리에이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배우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캐릭터 만드신 다음에 업로드 하셔서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적용하셔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생성을 해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있는 에셋들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D 재질을 이 두 가지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 페인팅하고 스테이저에다 넣어서 AR 프로그램으로 넣는 거 해볼게요. 텍스처링 그럼 이런 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이거는 모델링 한 거고 실사 이미지를 PBR 기반으로 해서 텍스처링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도비 샘플러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재질 혹은 뭐 길 가다가 나뭇잎 사진, 뭐 물가 위에 사진, 뭐 아무튼 실제 사진을 캡처링을 하시고 그 이미지 한 장에서 8장까지도 가능해요. 가지고 오셔서 AI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내면은 얘는 이렇게 재질을 제작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익스포트 해서 뭐 페인터로 보내거나 스테이저로 보내거나 별도로 아까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벡터가 원래 없었을 때는 실제 이게 사진 촬영한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SBSAR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이어플라이 기능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을 만드시고 이 패턴의 이미지 2D 에셋으로만 나오게 되면 사진이랑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3D 재질로 만들어서 어디든 입히실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스, 코엑스에서 했던 이 부스 같은 거 할 때도 스테이저 이용해서 미리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제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3D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상품 업로드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3D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FT 판매도 당연히 되겠죠. 안 팔려요? 하지만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파시는 분들은 뭐 억 단위로도 파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D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프로토타이핑이나 시제품을 만들어 보시는 게 거의 몇 시간 만에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CAD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쓰신 마야나 맥스 혹은 그런 렌더링, 유니티, 언리얼 뭐 이런 데다가 넣으셔가지고 재질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머시브 뭐 AR, VR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거로 활용을 하시거나 실제 매니퍼처링도 하실 수 있겠죠. 실제 양산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어도비 서브텐스 3D 툴인데 3D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가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샘플러라고 되어 있는 거 켜주시고요. 그리고 페인터라고 되어 있는 거 실행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스테이저라고 되어 있는 거 실행시켜 주시면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 진행하면 되는구나. 파이어플라이부터 그런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 켜지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저는 오늘 사실 실습 교육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와서 예제 파일을 나눠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제 파일 없이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에셋을 받으시면 돼요. 여기 재질, 모델, 조명. 아까 어떻게 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들어오셔서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실행 누르시면 웹브라우저로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구독이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링 된 거는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그냥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부터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일러스트레이터 아까 저쪽 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실제 실습은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습으로 일러로 패턴을 만든 다음에 한번 넘겨보죠. 자, 창에 보면 아까 텍스트를 벡터 그래픽으로라는 패널이 있고요. 이 패널에서 패턴이라고 적혀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생성 누르게 되면 패턴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생성된 거를 이미지로 이스펄트를 한 다음에 샘플러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재질을 만든다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만들어지는 동안 잠깐 볼까요? 재질 보면 표면에 대한 재질도 있고 데칼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틀라스 같은 것도 생성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데칼 이런 거 다 일러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익스포트 하시거나 하실 건데 이런 재질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어, 뭘 많이 쓰시려나? 뭘 많이 만들어요, 재질로? 저는 거의 섬유를 많이 만드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도자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수 효과 같은 거, 뭐 버버리 같은 데서는 자수 효과로 그거 시간 단축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금속 재질일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이 금속 재질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고무도 많이 쓰세요. 타이어를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질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재질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돼서 나왔는데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를 우리가 하나 끌어다가 여기다가 가져다가 놓아 볼게요. 네. 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뭐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도 되겠죠? 이런 패턴이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패턴으로 해볼게요. 하나씩 생성이 되셨어요, 일러에서? 그러면 이거 익스포트 하는 건 창에서 익스포트 하시면 되죠. 익스포트가 내보내기가? 네, 자산 내보내기겠네요. 예.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뭐 PNG, JPG 상관없거든요, 포맷은. 네, 선택하셔서 내보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기 때문에 뭘 할지를 대충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방금 보내신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샘플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샘플러를 켜보면 샘플러를 혹시 써보신 분? 썸댄스 써보신 분? 뭐 썼어요? 페인터? 아, 페인터. 오케이. 샘플러는 처음이에요, 그럼 다? 오케이. 그러면 기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불러오시면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재질을 갖고 오거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D 캡처링 하는 거 알려드렸죠. 사진으로 이렇게 가방 사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어서 갖고 오는 거. 그렇게 해서 3D로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재질을 하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나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또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창이 있고 아래쪽에는 에셋 창이 있고 뷰어 설정 쪽에 보면은 평면으로 할지, 뭐 구로 할지, 천으로 할지, 큐브 형태로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가 있습니다. 메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네, 환경 맵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2D, 3D 같이 보실 수 있는 화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Alt 누르고서 왼쪽 버튼 누르면 회전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줌인 아웃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Shift 누르면 조명을 좀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뷰어 설정 부분에 가셔서 평면 선택을 하시고 저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재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거는 기본 텍스처가 그냥 거침이나 혹은 반사체 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중에 거침으로 해서 선택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여기 메쉬를 평면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왜냐면 타일링 작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바꿀게요. 네, 부에서 평면으로 바꿔주세요. 네, 평면으로 바꾼 다음에 이
에셋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 에셋 패널이 보이거든요. 이 뷰어 설정을 다시 누르면 이 에셋이 보여요. 이 중에 모든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재질이 미리 들어가 있고요. 이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저는 이 중에 이 데님 패브릭이라는 재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메쉬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확대를 해보면 이 데님 재질의 메쉬가 하나 들어갔어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자, 이건 3D 창, 이건 2D 창이죠.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 패널이 있고, 자, 이 샘플러의 작동 방법은 포토샵하고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단위로 위에 쌓아가면서 어떤 필터 효과들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추가 누르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죠. 뭐 클론도 있고, 타일링도 있고, 뭐 컨텐츠 어웨어 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재질을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이 패턴 있죠? 이 패턴을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 패턴을 끌어다가 샘플러에다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하나 위에 레이어로 쌓일 거예요. 됐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천천히 갈까요?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아래는 데님 패브릭으로 재질감을 표현을 했고, 위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알베도 컬러, 뭐 이런 말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속성 창이 있고, 이 중에 출력을 스캔이 아니라 베이스 컬러로 바꿔볼까요? 베이스 컬러로 바꾸면 위에 있는 이미지가 베이스 컬러가 되는 거예요. 알베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조명을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확대해보면 청바지 재질이죠. 데님 재질에 이 패턴이 입혀진 상태로 재질감이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하고 있어요? 네. 재질이 표현이 되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예, 보시면은 예, 이 매끈하게 표현이 안 되고 여기가 타일링이 지금 뷰어 설정에 보면 타일링, 텍스처 타일링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4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4개로 타일링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값이 2개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고 6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9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되시나요? 근데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타일링이라는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 추가해서 타일링이라는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D 창에 이 조절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조절점 나타나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T를 눌러보세요. 알파벳 T. 그러면은 전체 타일링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아까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절점이 하나 나오는 거고 위에 상단에 보면 정사각형 뭐 9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점을 좀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난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패턴을 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뭐 위치도 맞추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이 작업은 정답이 없어요. 포토샵처럼 그냥 예쁘게 하면 돼요. 좀 이렇게 해서 포크를 맞춰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물론 이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이 씬 부분을 잘 보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켜기도 하고 엣지 부분에 가서 스레스홀더를 주시거나 블러로 줘서 조금 조절을 해 나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좀 더러운 효과를 주고 싶어. 버트 효과 같은 것들을 하나 넣게 되면 위에 좀 어두워졌죠. 네. 버티 효과가 들어가고 여기를 이제 마스크 처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재질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샘플러 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기본 사용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예쁘게 하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이 내보내기에 가보면 내보내기 형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눌러서 가보시면 재질을 내보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뭐
다운로드에 뭐가 많긴 하던데, 다운로드에 대한 재질을 내보내실 때, 어도비 서브스텐스는 SBSAR이라는 3D SF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PNG로 내보낼 거고, 블렌더에서 사용할 거야. 아니면 클로라는 모델링 툴에서 사용할 거야. 아니면 뭐 키샷. 여러분들 뭐 쓰세요? 렌더링 툴?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유니티, 언리얼, 뭐 V-Ray, 뭐 원하는 그 렌더링 툴로 내보내는 거에 맞춰서 사전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텐스 SBSAR 요 부분으로 내보내면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재질을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도비 제품 내에서 서브텐스 내에서 뭔가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다음으로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에펙으로 내보내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인터로 내보내 볼게요. 페인터로 내보내기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있나요? 예. 그럼 페인터로 내보내기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재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네, 재질로 하나가 들어와 있고 SBSAR 파일이 지금 하나가 어디다 했죠? 제가 다운로드에다 했나요? 네. 다운로드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파일은 아까 이 커뮤니티 사이트 있죠? 예, 어디지? 이건가요? 예, 커뮤니티 사이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로 업로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 가능하시고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다운받았는지 여기는 상업적으로 아직은 이용할 수는 없지만 여기 업로드 하시거나 여러분들 아시는 스톡 사이트에다가 업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 피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죠, 재질을. 예, 이렇게 해서 3D 재질을 만들었으니까 텍스처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모델로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샘플 열기, 혹시 페인터 열렸어요? 네, 페인터 열렸으면 파일에서 샘플 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보세요. 이것도 좋고요. 아유, 예, 아유, 이건 안 되겠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이게 뭐지? 예, 뭐, 예. 이걸로 갖고 올게요, 일단. 갖고 오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됐나요? 뭐 다른데요? 귀여워서.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왼쪽 버튼 하면 회전인 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줌인 아웃이고, Shift 누르면 빛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 페인터 툴은 뭐 이미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텍스처링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로 텍스처링을 하든, 아니면은 필 레이어로 재질을 넣던, 혹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뭐 머리, 바디,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지 않은 모델링 툴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세트에 가셔서 베이킹 작업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쉬의 베이킹을 작업을 해서 뭐 컬러별로 갖고 오거나 로우 폴리밖에 없다 그러면 하이 폴리로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옵셔널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메쉬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색깔이 베이스 컬러가 이렇게 돼서 색깔이 이런데 우리 아까 갖고 온 거 한번 가져와서 떨어뜨려 볼까요? 이 제목 없음 요거 만들어서 보낸 거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텍스처링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베이스 컬러나 속성 부분에 가셔서 타일링을 조금 더 바꾸면 뭐 사이즈 조절이나 이런 것들 물론 너무 많이 타일링을 주면 흐려져요. 흐려지는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질감을 입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시 샘플러에 가서 이번엔 스테이저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페인터에서 이 안에 있는 예를 들어 마스크 추가하고 베이킹된 부분 하나하나 메쉬 선택을 해가지고 재질을 입혀보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도
필터 같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수 효과, 무슨 지퍼 효과 이런 것도 다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는 거는 거의 반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필터링 사용 방법은 여기서는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그리고 얘도 파일에서 다음으로 전송 눌러보면 이 기능이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에펙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기 하면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서 애니메이션을 3D로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지금 베타 버전인데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를 텍스처 내보내기 하시면은 또 텍스처로 내보내셔서 또 다른 여러분들 마야나 맥스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엔 스테이저로 보내셨어요. 스테이저로 보내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되죠. 던지는 방법은 여기에 지금 텍스트 2개를 지금 적은 거거든요. 손쉽게 이제 적어서 스테이저에다가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나는 스테이저 혹시 켜졌나요? 네네. 스테이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인터의 기본 사용 방법은 아래쪽 에셋을 칠하는 건데 칠할 때 우리가 베이스 컬러도 있고 메탈릭도 있고 러프니스도 있고 노멀 하이트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칠할 수가 있어요. 요거의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은 뭐 여긴 컬러 값하고 메탈 값하고 러프니스 값, 노멀 값, 하이트 값이 들어와 있는 재질인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서 옵셔널을 하게 바꿀 수 있는데 뭐 그 영역은 그냥 여기서 조절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저로 넘겼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테이저는 기본적으로 렌더링 툴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키샤시나 뭐 이런 아무래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도비는 센세이 AI 기능을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능이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스테이저에 넘어왔으면 여러분들 모델링을 가져와서 당연히 넣어도 되겠죠. 혹은 T자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적으셔도 되겠죠. 개체 부분, 여기 T 눌러서 하면 여기에 모델이 들어오죠. 여기에다 글씨를 뭐, 순천향대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고 아래쪽에 보면 베벌스, 뭐, 경사, 뭐, 이런 것들 다 주실 수 있어요. 텍스트의 크기, 모양, 색깔, 뭐, 이런 거 다 바꾸실 수가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니, 한글이 안 먹히네요. 예. 한글 글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뭐, 깊이감 같은 것들을 주면 이런 식으로 쭉 내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3D에서 사용하는 대체 옵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위치값, 뭐, 얘도 마찬가지로 QWER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위치, 로테이션 다 됩니다. 그래서 Alt 눌러서 올리시거나 Shift 눌러서 이렇게 렌더링 그 그림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 부분에서 측면, 면, 경사, 후면 이렇게 지금 요 글씨에는 4가지로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재질들을 측면에다 집어넣거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네요. 예, 들어가서 아래쪽에 뭐 반복 같은 걸로 조절을 하시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고 왼쪽에 보면 기본 모양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모델링 된 게 미리 있고 없다면 아까 사이트에서 받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재질을 가지고 뭐 UV 투영을 하실 수도 있고 3면 로컬로 투영을 하시면 좀 더 경계면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시는 작업이 가능하겠죠. 뭐 이런 크기 조절은 요거 QWER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게 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있냐면 얘는 그러니까 모델링을 가져오고 재질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도비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2D 이미지와 합성을 하실 때 보통은 위치값이나 뭐 조명값이나 뭐 원근값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보통은 3D 디자이너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얘가 대신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에 스타터 에셋에 보면 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이미지라고 있고, 요 이미지 중에 뭐 요런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오게 되면 이 이미지와 얘가 지금은 동일한 위치나 원근감이나 빛 조절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카메라라고 해서 장면 쪽에 보면 아래쪽에 하나 들어와 있죠. 이 카메라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미지 일치를 누르면 어도비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기능이 얘네들을 다 분석을 해서 잘 맞춰주는 거예요. 조명이나 뭐 종횡비나 뭐 카메라 원근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게 되면 일치 누르게 되면 저 사진에 맞게끔 카메라의 환경 조명, 햇빛 조명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 맵을 생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음, 네. 왜죠? 네, 다른 사진 갖고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했을 때,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빛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잘 조절이 되죠. 지금 여기 왜 안 되는지 제가 좀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배치가 되면서 2D 가상 스튜디오인데 3D 모델링 된 걸 같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물론 이제 RTS가 되면 여기 광선 추적이 활성화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CPU로 렌더링이 되고 그게 없어도 IBL 저희가 음, IBL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기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림자 효과를 자동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시고 나면 렌더링 쪽에 가셔서 실제 광선 추적이나 그다음에 PSD나 PNG 파일로 렌더링을 걸어서 내보내실 수가 있고 혹은 얘를 잠시만요. 네, 얘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음, 왜지? 왜지? 네, 잠시만요. 파일을 그냥 제가 만들어 놨던 거 하나 불러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그 텍스트로 글씨를 써서, 음, 텍스트로 글씨를 써서 뭐 조명이 좀 뭔가 조명 환경값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새로 조명을 하나 집어넣었고 어 이렇게 글씨나 이렇게 텍스처링을 한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더링해서 PNG나 PSD 파일로 내보내서 어떤 장면 연출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AR, VR 컨텐츠를 만들으셔야 되는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그러면 파일에서 여기 내보내기라고 있고 요 에어로 선택하면 요 내보내는 화면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 두 개 다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파일에서 내보내기 에어로 선택하면 해서 장면을 내보내게 되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고 뭐 AA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요게 지금 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 거 계정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 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예, 좋지 않네요. 이거를 웹브라우저에다 띄워 있어요. 뷰어가 참 좋지 않네요. 예. 예, 이런 식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주시거나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로 내보내는 걸 어제 내가 하나 내보냈었는데 이건가요? 이거 말고, 네. 음. 아무튼 뭐, 여기서 뷰잉하기 좀 어렵네요. 내보내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아이폰 사용하시거나 아이패드 사용하시게 되면 에어로 앱이 있어요, 따로.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얘를 구동시켜서 인터랙션 주시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워크플로우 잠깐 보면 지금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에어로로 내보내기 하면 요 두 개가 여러분들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로그인하면 얘의 인터랙션을, 비헤이비어 같은 걸 주셔서 뭐 SCH를 누르면 밑에 아래 미디어 랩스가 보이게끔 하겠다. 뭐 스핀 돌리게 하겠다. 뭐 날아다니게 하겠다. 뭐 이런 AR 컨텐츠물을 제작을 하실 수 있는 것까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지금 제 PC가 아니어서 예,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 기본적인 제작 방법은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CC 하나를 구독을 했지만 포토샵 일러 파이어플라이에서 어떤 제너레이트를 하고 이 서브텐스의 패밀리를 가지고 재질도 만들고 텍스처링도 할 수 있고 가상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이런 에어로를 요런 AR 컨텐츠들 있죠. 요거를 코딩 없이 만들어서 바로 시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나요? 네. 어떻게 이용하는 툴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재질을 만들 때 위에 레이어에 추가되면서 넘어가는 거고,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검정 마스크 같은 것들을 지금은 얘가 지금 재질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검정 마스크 선택하셔서 선택할 마스크 선택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베이킹을 해볼까요? 뭐 가지고 와 있는 뭐 제가 이게 뭐지? 아 로고. 요거 뭐지? 백팩 갖고 와볼까요?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런 백팩 모델링 된 거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2D 패턴에서 보면 이렇게 UV 맵이 생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물론 이걸 임포트해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았을 때는 텍스처 세팅에 가셔서 메쉬맵 베이킹 같은 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냥 메쉬맵으로 베이킹 해볼게요. 어, 자, 아이디에 뭐 메쉬로 해서 베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각각의 메시드를 베이킹 작업을 얘가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 이 부분에 하나하나의 마스크를 이용해서 칠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작업이 가능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킹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아이디 재질로 메시 아이디로 해서 지금 베이킹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팅 모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다 분리돼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검정 마스크 하고 마스크 추가 누른 다음에 어, 속성창에 가보면 잠깐만요. 여기 색상 선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방끈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다시 색상 선택 누르고 이 가방끈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만 뭔가 재질을 입히실 수 있는 가방끈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 색상이. 그럼 여기 전체로 해볼게요, 다시. 음. 여기 빨간색 부분을 선택을 하고, 지금 메쉬를 여기다 넣으면 가방 바디 부분이었나 봐요. 그쵸?
뭐 어떻게 베이킹 된지는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아래쪽 속성에서 뭐 컬러나 혹은 뭐 메탈 값이나 러프니스 값들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 크기로 재질을 만드셨다면 실제 크기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샘플러에서 만든 것처럼. 혹은 타일링 기법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UV 투영 값도 채우는 방법 어떤 건지 아시죠? UV는 심 라인이 좀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삼평면 투영 같은 것들로 바꾸셔가지고 제지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버클, 스트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메시마다 하나씩 하나씩 칠해 나가는 게 페인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저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페인트에서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나면 얘를 메쉬로 보내거나 텍스처로 보내실 수 있고 혹은 에펙으로 보내서 에펙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있는 이 모든 CC랑 서브텐스랑 이게 연동이 호환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맥스 마야에서 이용을 하실 거면 얘네들은 전부 다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장변이나 재질이나 요 오브젝을 하시면은 여기 형식에 맞춰서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은 이 오브젝 가지고 이용하셔서 연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시간 조금 초과됐는데 오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부터 지금 서브텐스까지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앞으로 크리에이터로 이 모든 걸 좀 잘 이용하셔서 좋은 크리에이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